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보행을 하시거나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시다가 넘어지신 경우에 그것이 본인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인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또는 그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보상받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증거 확보나 또는 접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쯤은 봐둘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로 영종물 배상 책임보험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혼자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을 하시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었는데요. 이 신호 위반 차량이 접근을 하고 갑자기 정지를 하니까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소송을 했을 때는 차량에 진입 전에 이미 자전거가 균형을 잃었고 그 차량의 진입과 자전거의 넘어짐이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사건들을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판결문을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운전 미숙인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로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그 판결 내용대로의 문제 중에 입증되는 부분이 도로의 하자라고 하면 영종물 배상 책임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종물 배상 책임보험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고 상황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막상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친 경우라고 하면 병원에 이송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현장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보호자나 지인들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탐문을 하시게 되면 CCTV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9 응급 구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격자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를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부터 제출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보험에서는 이것이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를 면책 또는 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담을 지게 되는 부책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보한 그런 증거 자료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고 직후라 하시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자료가 없어서 영종물 배상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영종물 배상 책임을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시군, 구청이 있겠죠. 이 시군, 구청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영종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서류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험 사고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시게 되면 서류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를 접수를 할 때 함께 제출을 하셔서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도록 까지만 하신다라고 하면 영종물 배상 책임과 관련한 청구의 접수는 모두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료 수집과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서 보험 접수만 하신다면 이후에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진행된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배상액 산정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위자료, 그리고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가 있고요. 휴업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생긴 부분을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이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나 어떤 상처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상처들은 몸에 남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발급하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전체 손해액을 계산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과실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라는 것이 사고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관련된 사고의 과실을 어떻게 주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영종물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와 과실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많이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역시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향후 치료비 추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을 보상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물 배상 책임 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의뢰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도로를 운행을 하시다가 그 맨홀과 도로 사이에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 단차 때문에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어깨 부분을 많이 다치셨는데요. 어깨를 다치시면서 쇄골골절이 있으셨고, 이 쇄골에 대해서 관열적 정복술이라고 하는데요. 피부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6개월 후에 후유장애 평가를 의뢰를 해서 어깨에 대해서 18%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 수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로 약 1,500만 원의 성형치료비 감정 결과로 보험회사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회사의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한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인 2천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로 혼자 넘어지셨지만 한도 금액인 2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넘어지더라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영종물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지식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